2022년 2월 6일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사실 시내에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진 않죠. 특히 이제 외제차가 많은, 조금만 스치거나 이래도 사실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외제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방어 운전밖에 도리가 없고, 여러분도 운전하시는 분 사실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접촉사고 났을 때도 사실 물론 보험으로 다 처리했지만 그냥 순식간에 대인 대물 합쳐갖고 6, 700 나가는 거 보면은 물론 저의 이제 보험료 한 5년, 3년, 5년 할증이 되지만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 체계가 너무나도 개떡 같아갖고 많이 좀 뭐라고 하나, 보험사 중심,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보험 가입자들이 봉이고 그걸 이용해서 먹고 사는 불시잡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쉽게 말하면 불시잡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것에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게 소위 말하는 보험, 자동차 보험회사, 특히 이제 재벌들이 운영하는, 또 외국에 들어온.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 쉽고, 보험회사처럼, 자동차 보험이든 보험회사처럼 그냥 쉽게 돈 벌 수 있는 가진 자들이, 이런 시스템은 진짜 이 약탈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약탈자본주의라는 개념이. 근데 사실 지금 이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이 사례는 조금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가 사고를 냈거나 아니면은 사고를 이렇게 됐을 경우는 같이 내려갔고, 양쪽 보험회사를 불러갔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 비율 서로 이제 해주고, 대물 대인 접수 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글쎄 이 경우는 이럴 수는 있죠. 이제 앉아 있는데, 정차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뒤에서 외제차를 갖다 받았는데, 그러면 거의 100%지 않습니까? 근데 대물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눈에 보이니까. 근데 대인은 못 해주겠다, 이런. 근데 그럴 만한 이유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롱 환자, 아니면 이제 가짜로 버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딱 봤는데 저거는 그렇게 심하게 기껏해야 14등급인데 그냥 이리 버티고 저리 버티고 10일 정도 나와갖고 돈 100 넘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외제차 받은 가해자 쪽에서 못 해주겠다 이렇게 했을 수는 있죠. 근데 사실 그건 통하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버틴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 쪽 보험회사 사람이, 그 보험회사 사람이 이제 운전자랑 가해자 쪽 보험회사 사람하고 얘기해서 대략 얘기해서 거기서 설득이 일어나죠. 아니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대인 접수 못 해준다고 해도 직접 청구를 하면은 넌 어차피 될 수밖에 없다. 보통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외제차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자동차 보험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누군가는 상당히 큰 이득을 취하고 있고, 또 손해보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이죠. 그리고 국산차 운전자들이고, 그 중간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이득을 취하는 중간 뭐 공업사라든가 카센터라든가, 이게 소위 말하는 불시잡들이죠. 이거를 좀 금융감독원이나 보험감독원 같은 데서 좀 제때제때 관리를 해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흔히 말하는 보험이나 금융감독하는 애들은 진짜 놀고 먹는 애들, 진짜 펑펑히 놀면서 그 세금, 월급 도둑들, 도둑놈들이죠. 세금 월급 도둑놈들이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원 이런 놈들이. 실제로 이제 국가수의 마디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이 타고 있을 때 얼마 정도의 상해가 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쭉 해서. 근데 문제는 이걸 쉽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를 통해서 국과수로 신청되고, 국과수 같은 데가 이제 어쨌든 국가에서 운영한 거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많이 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국가수는 경찰 산하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대략적으로 경찰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즉 말하면 국무총실 산하의 국가과학수사위원회 같은 형태에서 국가수, 그리고 대검 과학수사 부 같은 데를 통제하면서 그 관할에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이 돼야 되는 거고, 또한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쉽게 그리고 좀 효과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마디모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경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직접 못하니까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경찰이 이제 자기네들 상황 하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보험감독원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하여튼 놀고 처먹는 건지 진짜 그냥 밑에서 시민들 갈아서 이렇게 돈 처발르든 뭐 하든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정확히 살펴보는 거죠. 그것을 그 척도죠, 사실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시민들이 좀 더 보험사들 아니면 보험 관련된 어떤 주체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그 보험료라든가 안전 같은 게 담보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남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여기서 막대한 이득이 생기고, 그것을 가지고 재벌놈들이라든가 가진 자들이 통제하는 그런 건, 그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죠. 언론도 역시 재벌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진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객관적인 형태의 시민 중심의 언론이 아닌 거죠. 특히 경제신문 같은 데는 더더욱 심하고, 조중동은 더더욱 심하고. 그런 애들은 왜? 그런 신문들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들 아닙니까? 조중동 같은, 그 경제신문 같은, 전혀 시민들의 이해와 시민들의 민주주의라든가 시민들의 이런 것보다는 가진 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신문들은 참 2022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암적인 존재들이죠. 언론 개혁도 시급한 문제지만은 참 이 자동차 사고, 보험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삼표 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돌아가신 고정재민 26살 되신 분입니다. 안타깝죠. 일하러 갔는데 못 돌아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산재 당해갖고 못 돌아오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 명씩. 얼마나 비참합니까? 토사가 덮쳐갖고
압박사 뭐 그건 뭐 거의 뭐 시체라도 찾은 게 다행이죠. 이런 진짜 그 전근대적인 후진 이런 그 산업재해가 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그 채석장 같은데 어떻게 그런 안전조치도 없이 거기서 발파 작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 참. 근데 이 삼표산업 놈들은 사과도 안 하고 있대요. 언론에 나오는 건 뭐 다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아마 그 삼표 그 산업 그 회장이란 인간은 아마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죠, 지금. 왜? 대주주지만은 이익은 다 얻어가지만 내 회사 대표는 아니니까. 이런 놈들을 잡아서 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주 화정지구의 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잡아들여서 10년 이상 때려버리면은 한국의 산업재 정몽준이 현대중공업 이래서 사고 나고 포스코의 그 이 관련된 회장놈들 잡아다가 10년 이상 때려버리면 산업재는 금방 해결된다. 이런 놈들을 안 잡아들이니까 실제로 이득을 얻는 애들은 안 잡아들이고 그냥 바지 사장 애들만 잡아 뭐 걔네들도 처벌되지도 않죠. 기껏해야 법인 뭐 벌금 몇 천만 원 걔네들이 이렇게 돈입니까? 이 삼표 산업이 회장 뭐 일가 이등 이게 무슨 뭐 정의선이 뭐 현대 정의선이 뭐 장인이라고 하는데 끼리끼리 다 노는 거죠. 이게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은 죽어나가고 이득은 이득대로 얻는데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자들은 법의 뒤에 숨어서 코빼기도 안 비치고 사과도 안 하고 지금 이 영정은 모텔에 있다고 합니다. 장례식 치르고 치워버리면은 다 잊혀질까봐. 가장 후지고 후진 약탈적 자본주의, 짐승적 야만적 자본주의 이런 재벌놈들 뭐 또는 뭐 관료놈들 정치인 놈들 이런 놈들 싹 다 잡아들여갖고 하면은 산업재해는 확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촛불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는 뭘 했나요? 산업재해 아니 뭐 당신들이 다 책임지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산업재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성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국회의원 놈들 뒤에 숨어서 정부라고 하는 인간들 청와대라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인간 숨어갖고 이 아까운 죽음들을 어떻게 그 죄는 누가 받을지 오늘도 몇 명의 노동자는 집으로 못 돌아왔습니다. 3표 채석장 무슨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무슨 뭐 1호 뭐 한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처벌받지도 않을 겁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냥 설레발치고 있는 거죠. 뭐 언론 놈들이나. 뭐 다른 요런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건 좀 황당한 부분인데 여러분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마를 이제 허용합니다. 개인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인천시가 특화형 일자리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했는데 경찰이 이걸 의료법 위반이라고 검찰을 송치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주무관청에서는 이건 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경찰 얘네들은 인천 남동서 애들은 무슨 똥배짱으로 송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료법 82조 3항에 자격 있는 개인만 안마 실소와 안마원을 차릴 수 있다 라고 돼 있으니까 법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되는데 이게 무슨 뭐 사실 이건 좀 그냥 형식적인 법 아니냐. 왜냐하면은
인천시 같은 데에서 일자리 사업을 해갖고 일종의 가상의 아니면 이런 명목상의 사단법인을 해갖고 일자리 중개업 형태로 해서 개인이 직접 파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해갖고 파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단법인이라는 게 사실은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 근데 개인을 하게 되면 그 개인이 직접 어디 그 안마를 받는 사람한테 직접 연락이 돼야 되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누가 중간에 연결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 이제 법에 약간 사각지대인 거죠. 이걸 알면서도 경찰이 그냥 고지고대로 법을 어겼다라고 송치한다. 인천 남동서 놈들은 저 대가리 똥 만든 새끼들인지 참 이거는 뭐냐, 아니 이게 불법 안마 시술 기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위법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고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인천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이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해는 거다라고 유권 해석도 해줬는데 이거를 그냥 송치했다는 건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있으면 어디 가서 도둑놈이나 더 잡고 어디 가서 이 사기범들이나 제대로 잡아야지. 되도 않는 이런 이 송치해 갖고 일단은 인천시나 보건복지부도 당혹하는 거죠. 아니 이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서 우리가 그냥 진행하는 건데 이들이 뭔데? 참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면만 가지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시각장애인 안마세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정도 그걸 연계하는 형태에서 해야 되는 건데 공익적 목적이 있고 또 주무관청에서도 이미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들이 뭔데 이건 위반이니까 그럼 검찰에서 이 새끼들이 황당하네 라고 해서 송치 이게 받은 다음에 불기소 처분하면은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애들이 경찰 애들 중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거죠. 수사를 했는데 이왕 한 거니까 빠꾸를 못 하는 거죠. 빠꾸를 못 하니까 그냥 빠꾸하면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진짜 바보 같은 이런 세금을 진짜 바보같이 쓰는 이런 거는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찰 애들은 아주 진저리가 납니다. 이런 경찰 애들은 잡으라는 사기꾼이나 아니면 그 강도범이나 이런 민생 범죄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그 시각장애인들 일자리 관련된 소위 말하는 행정법규 관련된 일을 아이고 참 한심한 짓입니다. 이게 진짜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한심한. 공익 애들이 20대 공익이 있었는데 손목시계에 몰래 카메라를 달아갖고 이 학교에 근무했나 봐요. 여고생들 불법 촬영했나 봐요. 피해자가 38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복무요원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놈은 워낙 그 성범죄자였던 것 같아요.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과 성관계하는 여성의 신체도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회복무 소위 말하는 공익 근무하는 애들이 좀 질이 안 좋은 애들이 좀 덜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좀 가정환경이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이제 애초에 군대를 안 가려고 공익으로 빠진 놈들도 있고
이거를 이제 애초에 이런 그 청소년 시설이나 기관 같은 데에 보낼 때는 거기에 대한 심리 검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검사를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무데나 이렇게 파견한 다음에 근데 이놈이 여고에 가니까 이제 지가 원래 해던 짓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허술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성범죄로 충분히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 지킬 수 있는 거를 그냥 무관심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건 무관심이죠 사실은. 조금만 보면은 금방 예방할 수도 있는 거를 참 황당하죠. 이놈이 이제 어디 가서 또 똑같은 데 하겠죠. 이놈이 지금 1년 6개월 선고 받았는데 이런 거는 진짜 상습적이고 매우 위험한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중점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런 애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 검경 수사권 관련된 내용들이 통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1년이 지났으니까.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그동안에 뭐 얼마가 수사를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아니면 숫자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보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는 51% 감소했다. 뭐 1년 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어떤 통계치를 보니까. 근데 사실은 직접 수사, 제가 이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체적으로 경찰의 그 준비는 사실 상당히 비흡하다. 아직 수사권을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안 받으면은 사실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뭐 기본적으로 되긴 돼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조직이나 인력 자체가 사실은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하려면 완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소청 형태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가 얘기한 대로 범죄수사국으로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어정쩡한 상태.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변호사들 뭐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거죠. 변호사들의 실제로 이제 서울지방변호사의 그 1459명 대상 응답의 72.3%뭐 이 정도가 이제 말하자면은 경찰이 좀 무능하고 부실하다 이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예, 경찰관들이 이전에 비해서 사건도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서 버거움을 느끼는 걸 눈에 보죠. 왜냐하면 딱 봐도 얘 법도 잘 모르고 처리가 좀 부실한데 이건 다 보이죠.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 얘기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재교육 등 전문성 강화. 저도 계속 얘기하는 바죠. 변호사 자격증 경찰청 확대라고 하는데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들이 경찰로 갈까요? 사실 그나마도 많이 뽑지만은 사실 처우가 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시스템의 그 경찰 조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변호사들이 제대로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기들의 이해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조금 더 경찰이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에서는 그 암호화폐가 그 성매매의 그 비용으로 화대라고 하죠.
이런 게 1억 연봉을 받던 간호사가 그거 때려치고 성매매로 15억 부수입 뭐 이렇게. 이건 어떤 그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온라인 성매매가 불법화되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섹스 산업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걸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CNBC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암호화폐의 그 섹스 산업의 생명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결제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글쎄요, 이게 참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추적하기도 힘들고 사실 지하화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제 포주들이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로 받는 시대가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한 경우도 생길 거예요. 아마 빠르게 우리 경찰도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늦어요. 미국의 CNBC 보도는 그거네요. 비트코인도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어떤 성매매 서비스료 뭐 이런 걸 오히려 일단 성매매의 불법화 자체가 이런 것들을 지하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글쎄요. 분명한 건 그거는 이제 단속도 하고 근절도 해야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쓰는 범죄 산업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우리가 신중하게 감시하고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이제 그 인천 그 시각장애인 관련된 경찰서에 제가 좀 감정적으로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만은 좀 기분 나빴다고 하면 미안합니다만은 사실 좀 일반 국민의 상식에 입각해서 경찰의 수사 업무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